뭐, 오늘이 네 생일이라고? 미소를 보러 납골당을 가려던 백설이는 잠시 말을 잃고 민세리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며 얼굴은 당혹감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마는데요. 민세리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하긴 누가 알겠어. 나 같은 거 생일을. 아무도 챙겨주지 않으니까요. 목소리에는 억눌러왔던 서운함이 배어나왔습니다. 괜히 힘주어 웃으려 하지만 눈가가 금세 젖어옵니다. 그러나 백설이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어떻게? 우리 미소랑 생일까지 같을 수가 있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해산물 알러지가 있는 것도 나랑 똑같아. 두 아이가 도대체 무슨 인연이야? 눈앞이 아득해지는 순간 백설이는 흔들리는 다리를 가까스로 지탱합니다. 민세리는 서리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다가섭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어요. 그러나 서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입술을 달싹이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이 솟구쳤어요. 세리와 미소. 두 아이 사이에 다른 뭔가가 있는 건가? 서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가슴을 움켜줍니다.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감이 몰려오지만 백설이는 겉으로 티내지 않으며 민세리의 손등을 살며시 잡아주며 억지로 미소를 짓습니다. 세리야, 엄마 좀 나갔다 와야겠어. 일이 있어서 그래. 오래 안 걸려. 저녁은 꼭 같이 먹자. 금방 다녀올 테니까. 저녁에 웃으면서 같이 먹자. 세리는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요. 꼭 같이 먹어요. 엄마 약속이에요. 서리는 애써 환하게 웃으며 집을 나섭니다. 하지만 집 문을 닫는 순간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버리고 마는데요. 백설이는 곧장 차를 몰아 미소가 안치된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머릿속에는 세리와 미소에 겹쳐지는 생일, 똑같은 알러지, 그리고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만이 맴돌고 있었어요. 납골당 안 하얀 대리석 앞에 선 서리는 눈가가 젖어듭니다. 미소야. 내가 왜 이렇게 일찍 떠나야 했는지 엄마는 아직도 받아들이질 못하겠어. 그런데 왜? 세리와 내가 이렇게 닮은 거니? 같은 날 태어나고 같은 약한 체질까지. 대체 이게 무슨 운명인 거니? 서리는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가 결국 마음속 결심을 굳혔습니다. 확인해야 해. 누가 뭐래도 내가 직접 알아내야만 해. 백설이는 문태경에게 전화를 겁니다. 태경 씨,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잠시 후 카페에서 문태경을 만난 백설이. 서리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눈빛은 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어른거렸습니다. 서리 씨,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서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입을 엽니다. 태경 씨, 세리랑 미소가 같은 날 태어났대요. 게다가 해산물 알러지까지 똑같아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문태경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뜨지만 곧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신 거군요. 혹시 확인해 볼 방법은 없을까요? 서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미소를 낳았던 병원. 그 산부인과 출산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직접 가서 물어보긴 너무 조심스럽고 두려워요. 그때 문태경이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짓습니다. 마침 그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된 친구인데 지금도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워낙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부탁하면 예전 기록 정도는 확인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서리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그를 바라봅니다. 정말 그래 줄 수 있어요? 태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정하게 말합니다. 네. 이제 혼자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같이 알아봐 드릴게요. 확실한 진실을 마주해야 마음이 놓일 테니까요. 순간 서리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며칠 뒤 문태경은 백설이를 차에 태우고 조심스레 산부인과 근처로 향합니다. 차 안은 고요했고 설이는 손끝을 꼭 모으고 있었습니다. 태경 씨 혹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기록 같은 건 쉽게 보여주지 않을 텐데. 백설이의 불안한 시선에 태경은 부드럽게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요. 제 친구는 여기서 10년 넘게 근무했어요. 제가 사정을 말하면 우리 편이 되어줄 겁니다. 병원 뒤편 카페에서 기다리던 두 사람 앞에 문태경의 친구이자 간호사가 나타납니다. 흰 가운 위에 얹은 스카프, 조심스러운 표정이 상황의 무게를 드러냅니다. 내 부탁이니깐 내가 나온 거야. 하지만 알지. 이런 기록은 외부에 절대 공개되면 안 되는 거야. 문태경이 친구를 안심시키며 답합니다. 응, 알아. 그냥 정말 확인만 필요한 거야. 이 사람한테는 꼭 필요한 진실이니까. 간호사의 시선이 설이를 스치자 설이는 두 손을 맞잡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제 아이와 관련된 일이라 제가 직접 알아야만 해요. 잠시 후 문태경의 친구는 병원 기록실에서 챙겨온 얇은 파일을 조심스레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빨리 보고 다시 돌려줘야 해. 설이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펼칩니다. 첫 장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3년 3월 12일. 산모 백설이. 여아 출산. 기록지 첫 장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설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래. 맞아. 이게 우리 미소야.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정이 밀려왔지만 다음 장을 넘기는 순간 설이의 시선이 멈춥니다. 같은 날 익명 보호 출산. 여아 출산. 그리고 메모란에 적힌 낯선 글씨. 쌍둥이 여부 불확실. 기록 재검토 필요. 백설이의 손이 떨립니다. 쌍둥이? 이게 무슨 소리야? 문태경의 물음에 친구가 고개를 저으며 낮게 속삭입니다. 원래는 미수가 처리 때문에 급하게 정리된 기록 같아. 그런데 담당 의사가 교체되면서 자료가 중간에 누락된 것 같아. 나도 이런 건 처음 보는 거야. 설이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립니다. 눈앞에서 두 아이의 얼굴이 교차합니다. 웃고 있던 미소, 그리고 바로 옆에서 자신을 닮은 세리. 설마 세리와 미소가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다는 거야? 순간 의자에 앉은 설이의 어깨가 크게 떨립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태경은 놀란 눈으로 설이를 붙잡으며 다급히 외칩니다. 진정해요.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에요. 설이는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굽니다. 그러나 백설이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세리와 미소 두 아이는 우연히 닮은 게 아니었어. 피로 이어진 내 아이들이었어. 그러나 이 기록 뒤에는 아직 설이가 모르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같은 날 민경채는 별장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불행하게도 민경채의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지는 도중 숨을 거두었던 거예요. 아이를 낳자마자 정신을 잃은 민경채 곁에 있던 공 실장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큰아가씨가 이 사실을 알면 완전히 무너지고 말 거야. 그 순간 공 실장은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무서운 결심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큰아가씨를 지켜야 해. 마침 같은 날 출산한 여자아이가 또 있었습니다. 공 실장은 민경채가 제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그 아이를 민경채의 아이로 둔갑시킨 것이었습니다. 결국 한나란 씨에 태어난 두 아이 중 하나는 설이의 품에 안겼고 또 다른 하나는 민경채의 아이로 길러지게 된 것이었어요. 상상할 수조차 없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앞으로 설이는 세리를 어떻게 대하게 될까 궁금해지네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